용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경기를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왕중왕전입니다. 왕중왕을 가리는데 용중용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상징물이 청룡이었고, 네.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캐릭터가 청룡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청룡 더비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 두 대학은 최근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꼭 만나요. 그러니까 지난 추계대회 때도 역시 4강에서 만나서 중앙대학교가 승부차기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어떤 팀이 이겨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결승전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해 본 적이 있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또 올 시즌 단기 이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중앙대학교의 대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경기 끝나봐야 어떤 팀이 우승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두 팀 모두 용호 상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대학 무대에서 용인대학교, 중앙대학교 하면 다른 대학들이 만나길 꺼려하는 그런 대학의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또 결승전 각 권역에서 보면은 다 1위로 조를 통과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만난 팀들마다 강팀들을 다 물리치고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팀이 우승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먹을 것이 많은 소문난 잔치를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두 팀의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용인대 운동장입니다. 체육을 존중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유도 대학으로 출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경기장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장이고요. 이젠 용인대학교 하면 이제 유도도 워낙 유명한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축구에 더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 운동장 오늘 뭐 약간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 13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51%, 풍향은 북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용인대학교 아마 학생들이 응원을 이렇게 경기장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유리그 왕중왕전을 실시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이런 거죠. 학교 캠퍼스에서 결승전을 치르면서 또는 홈 경기를 하면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하는 축구가 됐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영 리그를 지난 3월 23일부터 치렀습니다. 9월 21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을 했는데요. 83개 팀이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각 권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결국 왕중왕전에 진출을 해서 11월 2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천에서 이제 4강전까지 치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승전에 이렇게 용인대학교 홈 경기장, 그러니까 누적 관중수가 많은 대학교에서 결승전을 치르기로 했는데 용인대학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 홈 경기장을 하게 되는데 용인대학교는 이제 5권역에서 1위를 했고요. 지금 중앙대학교는 4권역에서 1위를 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권역의 중앙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예원예술대 각 권역의 상위권 팀들은 역시 다 명문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5권역의 용인대학교 보십시오. 네. 경북대, 면지대, 성문대, 성균관대, 경기대 어느 팀이 올라와도 손색이 없는데 거기서 용인대학교 1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전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이장관 감독이 공격 위주의 축구를 뭐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토너먼트 연세대학교와의 8강전에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고 4강전이었죠. 그렇죠. 4강전이죠. 네. 아니죠. 이게 4강 8강전이죠. 8강전이고 8강 그렇죠. 네네, 8강전이고. 그다음 이제 승실대학교하고 이제 4강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연세대학교를 크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영 감독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연세대학교 하면 그런 대학 강호에 항상 있었던 또 유리그에서 2번이나 우승한 그런 또 명문 대학 축구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패하고 말았어요. 중앙대학교도 8강전에서 3대 0으로 김해대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8강전 4경기 중에 3경기가 3대 0으로 승부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매우 안정적인 이제 공수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중앙대학교는요 마지막 이제 4강전에서 울산대학교 그 네. 고비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연장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울산대학교도 김현석 감독이 아주 잘 갖춰놨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어려운 고비를 중앙대학교가 4강에서 잘 넘었습니다. 자, FIFA 앤썸과 함께 양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경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 무대에서 이런 축구 세레모니가 열린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대회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경기장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대회 의전에 빈틈이 별로 보이질 않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설이 완벽하고 또 그리고 대회 의전 진행이 아주 깔끔합니다. 대학연맹 변석화 회장, 경기도 축구협회 이석재 회장도 오셨고 박성경 용인대학교 총장께서도 격려해 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올 시즌 대학 축구를 마감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긴장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용인대학교 선수들 지금 이제 안팎의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용인대학교 이 홈에서 열리게 되는 이 대회 자체는 역시 좀 용인대학교에 유리하게 좀 작용되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님들 또 동료 학생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용인대학교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좀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이곳은 계속 경기장을 사용했던 곳이 용인대학교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중앙대학교가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C자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온 학생들은 아마 이제 중앙대학교 그렇죠. 축구 선수들의 친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홈팀인 용인대학교의 응원단도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리가 시행되어지면서 대학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그 하면서 또 C0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학업도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좀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좀 자리를 잡아서 적응해 나가고 또 지금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대학 축구가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걸로. 네. 어제는 또 수능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또 이 대학 교육이 발달하고 뭐 전문 그렇죠. 교육이 아니라 거의 일반 교육화돼 있는 형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대학 축구가 발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제도 변화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젠 정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또 대학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5개 대학 지금 이제 이번 유리그는 83개입니다만 전체적인 85개 대학까지 늘어나 있어요. 네. 자, 양교 교가가 연주됩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가가 연주됩니다. 중앙대학교 교가가 연주됐습니다. 대학교 교가는 못 부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열심히 교가를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용인대학교 교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오늘 용인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느낄 수 있네요. 이 그렇죠. 연주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또 다른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학생이 또 함께 교가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대학교 현재 이제 학생 수 정원을 보니까 약 한 8,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규모가 커졌죠. 그렇습니다. 60년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커진. 근데 지금 이제 이 교가를 부를 때 보니까 용인대학교 교가는 상당히 우렁차게 더 크게 들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용인대 학교는 이렇게 11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김동환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정훈, 황준호, 고태규, 고재윤, 신현식, 김기열, 우준하, 김민식, 장원빈 그리고 정창용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4-4-2 포메이션 지난 매번 경기를 이장관 감독은 이 포메이션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지난 준결승전 때와는 두 명의 선수가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번 신현익 선수가 왼쪽 측면, 그다음에 네. 중앙에 고태규 선수가 선발로 들어온 이 변화만 있고 나머지 변화가 없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태규 선수가 이제 4학년 선수로서 오늘 주장완장을 차고 또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대학교도 좀 부상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발로 들어와야 될 선수 김진현이나 이민규 선수가 좀 빠진 거 이것은 좀 전략 공백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의 11명 선수 이주현 골키퍼를 비롯해서 최희원, 이동진, 이상민, 유기선, 정영웅, 최재영, 송준호, 이시헌, 장호승, 석상범 이렇게 11명입니다. 최덕주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덕주 감독이 3-4-3 이 전술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준결승전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는 이 왼쪽에 2번 맹건주 선수가 빠지고요. 5번에 지금 최희원 선수가 선발로 들어온 거 외에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7번 이시연, 그다음에 9번 장호숙 이 선수들에게 좀 득점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그러니까 이장관 감독 입장에서는 중앙대학교는 결정지을 선수가 있다는 것. 그 두 선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4-3이라는 포메이션은 뭐 예로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또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측면 미드를 내리게 되면 상당히 좀 수비지향적인데 중앙대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용인대학교도 공격.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경기니만큼 육심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임원택 주심이 오늘 경기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눈으로 좀 정확하게 잘 봐서요. 2018년도 이 유리그 대학 무대의 진정한 왕자를 가리는 정확한 이 판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명의 심판들이 저렇게 쭉 서 있으니까 상당히 글쎄요. 오늘 경기 뭐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학 연맹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학 연맹대를 이제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경비가 좀 많이 들고 하니까 다음 기회를 좀 미룬 것 같은데 네. 이 유리그 이런 결승전 같은 경우는 VAR 뭐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장관 감독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고요. 최덕주 감독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주 환한 미소로 화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의도 좋고요. 네. 자, 최근 2년간 고려대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려대학교가 이번에는 왕중왕전에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혁 4위를 하면서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 용인대학교. 네. 이때가 지금 이장관 감독이 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던 그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장관 감독은요. 이장관 감독은 프로 선수로 은퇴하고 난 뒤에 용인대 학교의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년 넘게 재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치부터 이제 2011년에 지금 이제 감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용인대학교를 대학 강호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겉모습 보기에는 그렇게 뭐 좀 샤프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 내공이 있어요. 이장관 감독이 내공이 있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제가 아나운서 생활 시작할 때쯤에는 그냥 동아리 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때는 특기자들이나 이렇게 제대로 팀을 꾸리지 않았고 그렇죠. 그야말로 일반 학생들이 취미로 활동하던 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 뭐 역사와 전통의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네. 전에 이제 100주년 기념식을 할 정도로 네. 용인대학교보다는 규모가 또 역사도 중앙대학교 훨씬 오래됐죠. 종합대학으로서의 역사가 이제 그렇죠. 훨씬 오래돼 있는 학교죠. 학생 정원 수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규모도 있고 100주년도 맞이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최덕주 감독이 2015년부터 축구팀을 맡아서 이제 모교잖아요. 네. 축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덕주 감독이 또 함께 교가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록색 유니폼 입고 공격을 펼쳐 나가는 팀이
용인대학교입니다. 흰색 유니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이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양 대학은요 키워드를 딱 얘기하라 그런다면 용인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압박 기동력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앙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에 대한 안정력, 골 결정력 뭐 이렇게 좀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더 오늘 잘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용인대학교 압박을 이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탈압박을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용인대학교는 심한 경우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7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아주 공격적인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4-2의 형태에서 수비 2명 정도 제외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네. 예. 측면 윙백까지 공격 가담시켜서 7, 8명까지 숫자를 늘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상대에게 약점 카운터를 안 맞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전술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이 준결승 때 숭실대학교랑 할 때 보니까 카운터에 많이 좀 노출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이 피니시가 좋은 선수들이 결국은 또 오늘 또 결판을 내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또 네. 경기로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이 용인대학교가 조금 많이 올라와서 예. 점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홈이고 원래 축구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양상은 뭐 능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도 그야말로 닭공 뭐 이렇게 최덕주 감독이 표현을 했는데 용인대학교의 최근의 대학 무대에서 전술적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닭공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공격 숫자를 중앙대학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압박을 벗어나서 카운터를 최전방의 장호승, 이시현 선수가 때리느냐 이게 이제 중앙대학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압박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풀고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열 선수가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중앙대학교 선수 못 맞고 바깥으로 나간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영 선수 못 맞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고재윤 선수. 그러니까 33번 고재윤 선수요. 측면 수비인데도 보면 뭐 미드필드인지 윙포든지 모를 정도로 자 측면 열렸나요? 열렸어요? 시켜줬고요. 자, 툭 치면서 들어갔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옵니다. 아직 살아있는 공 고재윤 선수 올라가서 가운데로 연결. 지금 이 선수가 측면 수비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중앙 수비 둘 정도 남겨놓고 좌우 측면 이 윙백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네. 때는 또 할 수 있는 선수라면 누구나 공격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지를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술의 핵심은 본인들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겼을 때는 바로 수비로 전환되어서 그 주변의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판단들을 해주느냐. 네. 그래서 본인들 후방 쪽을 노출 안 시키려는 그런 전술의 키워드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고 노출되면 이제 그때는 골키퍼가 1대1 맞서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가 뒷공간을 많이 비워두고 공격에 몰두할 때에 이때 이 뒷공간에 확실한 공격수들을 진출을 시켜서 그렇죠. 거기에서 승부를 빠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중앙대학교의 전략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으로 길게 연결시켜주고요. 자, 오른쪽 처리하기가 좀 애매해요. 처리하기가 네. 애매합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 용인대학교에 던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학교도 지금 선발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3명 정도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공호원 선수랄지 추정호, 이지용 뭐 이런 선수들이요. 네. 그러니까 최덕주 감독도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아마도 좀, 중앙대학교 예. 네, 여기서 일단 저지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공격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중앙대학교 7번 이시현 선수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좀 잘 용인대학교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최전방의 장호승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두 팀 간의 이 차이점을 보면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득점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앙대학교는 이 장호승, 이시현 선수에게 지금 7골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석상범 선수가 2골을 넣기는 또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경기 초반 5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용인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지배하는데요.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 높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위험에 노출시키고자 계속 노력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중앙대학교가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용인대학교 보면 이 최승돈 아나운서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동아리 축구로 시작해서 대학 체감까지 오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용인대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보십시오. 지금 두 명의 중앙 수비 놔두고요.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축구를 할 때는 또 골키퍼 김동원 선수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5번역 1위 할 때도 보면요. 이런 전술을 썼는데도 네. 경기당 실점은 0.9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보여줬단 말이죠. 게다가 또 수비 자체도 자체겠습니다만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그렇습니다. 수비할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압박을 해서 상대가 탈압박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 보십시오. 저기서 아주 뭐 자, 공단했습니다. 신현식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정면에서 김민식. 자, 두 명이 에워쌌습니다. 공단에는 중앙대학교. 자, 이럴 때 전방 이럴 때 장호승 어디 있나요? 장호승. 네. 최재영이 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은 여기서 2선에서 1선 이 배급이 조금 어렵네요. 그렇어요. 네. 아직까지는 중앙대학교가 지금 용인대학교의 강한 압박을 전방 압박을 지금 못 풀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속공 역습 찬스를 나갔던 전방 공격수들이 패스가 오지 않으면 또 상당히 이제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쌓이면 네. 또 좋지 않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리듬을 잃는다고도 봐야 되겠죠. 네. 네. 중앙대학교 왼쪽에서 던집니다. 유기선 선수가 던졌고요. 자, 고재윤 선수들의 패스가 상당히 유기적입니다. 고태규와 황준호 선수가 뒤쪽을 지금 봐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자, 고재윤 선수 상대 손막바 같은 나갔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3백을 쓰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지난 경기 때도 보면은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반대에서 반대편으로 크게 휘두르는 킥에 있어서 약점을 노출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도를 또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또 좋은 위치에서 어떤 이 핸드볼 파울을 얻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정지된 장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위치예요. 자, 김민석 선수가 네, 김민식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로 휘어가봐서 김민식 뛰어줬어요. 이거- 붙여줬습니다. 헤딩! 높이 떠서 나갔습니다. 아, 좋은 공격이었는데요. 김민식 선수의 프리킥 잘 갖다 붙여주었고 이것을 머리에다 맞췄습니다만 황준호 선수 세트피스를 맞아서 이제 최전방으로 올라갔죠. 최후방 수비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코너킥이에요. 지금 중앙대학교 수비 맞고 나갔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짧게 주고요. 다시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김민식 왼발로 띄워주고 다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또 수비머리 어우. 헤딩 앞쪽으로 골키퍼 정면 잡아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중앙대학교의 저 이주연 골키퍼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지난번 이 준결승전 때 울산대학교 뭐 그야말로 이주연 선수의 선방쇼에 의해서 이 결승 올라왔다고 봐도 되는데 네. 오늘 또 그런 선방쇼를 또 보여주게 될지요. 그러니까 이주연 선수도 이번 대회가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로 또 진출을 한다 그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돼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1, 2학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좀 감독들은 고민이에요. 네. 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수비가 멀리 걷어내 줬고요. 용인대학교의 공격은 그야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덕주 감독 앞쪽으로 나와서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해달라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이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좀 갖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용인대학교 경기도 해봤고 또 쭉 경기를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용인대학교를 수비 미들이 안정되어지면서 지속되어지는 공격 이런 것을 얼마만큼 면역력 있게 견뎌내느냐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중앙대학교에도 한두 차례 결정적인 장면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용인대학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대학교 수비들이 아직까지 페널티 에리아를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후방 수비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이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지난해부터 지금 1, 2학년 우승 또 뭐 결승 진출 뭐 이렇게 계속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어떤 경기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단기전에서 승부를 내는 방법 그리고 또 네. 성적을 내는 방법을 알고 아는 있다는 거예요. 얘기죠. 네, 그걸 해봤기 때문에. 네. 올 시즌 네. 단기전에서 매우 성적이 좋은 중앙대학교 1, 2학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추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대학교 이겨서 중앙대학교가 이제 호남대학교하고 만났었잖아요. 네. 아, 이제 우승할 수 있겠다는데 복병을 만났어요. 호남대학교에게 패하면서 결국 우승을 못했는데 네. 아무튼 1, 2학년 때 우승 지난해에도 우승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볼을 중단시켜야 되겠죠. 선수가 좀 넘어져 있어요. 네. 용인대 진영 한복판에 지금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기 때문에 황준호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 수비를 책임지는 중앙 수비수 예. 187cm의 장신 선수입니다. 2학년 학생. 근데 이제 이 황준호 선수도 역시 올해 이제 시합 끝나면 프로로 간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장관 감독도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1학년 때 빠져나가는 이 선수들을 메꾸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무대에 보면 이런 지각 변동이 그래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대학 강호로 군림했었던 그런 대학들이 최근에 와서 성적을 못 내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도 하나 있단 말이죠.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선수들은 프로에서도 탐을 낼 만한 선수고 그렇죠. 본인도 또 항상 프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는 프로연맹에서 이제 22세 이하 선수들 의무 출전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또 프로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영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또 지금 피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피를 많이 흘렸던 이 황준호 선수입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있고요. 이 황준호 선수도 좀 눈여겨볼 중앙 수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에도 보면 결국 이제 중앙 수비 쪽에 대한 약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뭐 김민재 선수처럼 또 성장되어서 태극마크 달고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전북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좀 자, 여기서 자 장원순 오랜만에 선수가 슈팅까지 예,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용인대학교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와서 네. 슈팅 마무리. 그럼 유효 슈팅으로 기록은 되겠습니다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네. 장호승 선수를 계속해서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뭐 공격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중앙대학교의 패스가 저 선수를 향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시연 선수 발끝에서 장호승으로. 이게 네. 가장 확률이 높은 득점 루트란 말이에요. 자, 용인대학교 오른쪽에서 김민식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식이 공격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거. 자, 그대로 슛! 자, 반대쪽. 각이 좀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원빈 선수였는데요. 장원빈 선수가 이번 이제 왕중왕전에서 한 골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권역 예선에서는 5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력이 있는 그런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잘 돌아갔어요. 수원의 메탄 고등학교를 졸업한 4학년 선수. 자, 뒤쪽에서 돌리다가 한 번에 연결이 된 거 수비 뒷공간에서 장원빈 선수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골라인 근처 각이 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목표물을 겨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용인대학교가 네. 경기를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그런 전술적 운영일 수도 있고 네. 용인대학교는 홈팀이니까 역시 상당히 시작부터 해서 지속적인 공격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걱정일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고재윤 자, 선수가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네. 용인대학교 고재윤 오른쪽으로 연결. 장원빈의 측면으로 나와 있고요. 자, 김민식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장원빈. 자, 오른쪽에서 지금은 이제 깃발을 들었는데요. 주심의 파울을 지적을 하고 네. 이제 주심은 지속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반칙이 때 주심 주심이 볼 판단이 때는 상당히 현저했다. 주심 이렇게 판단이 조금 판단이 나았을 것 같아요. 공격이 왜냐면- 계속 진행이 되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장원빈 선수가 조금 측면으로 나와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자, 부심이 이제 반칙을 적극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띄워주고, 그러나 수비 헤딩 외곽 처리. 자, 지금 김민식 선수 발에 맞아서 뭐 슈팅인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과정이 어색했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학교도 어쨌든 이시연이나 장호승 선수 발끝에 뭔가 들어가고 석삼봉 선수에게도 뭔가 발밑에 볼이 들어가서 용인대학교 진영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루트가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넘어왔어요. 이 공격수들이 지금 위치는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 측면 여기서 또 막히고요. 자, 두 선수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비해서 걷어내는 과정. 중앙대 송준호 선수가 또 넘어져 있고. 자, 여기서 송준호 선수가 치고 들어오는 과정. 이것을 이제 걷어내고 난 다음에 서로 굉장히 아프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황준호 선수는 지금 안 그래도 쌍코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순환입니다. 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송준호 선수 일어났고 황준호 선수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네.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그렇죠. 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입으로 호흡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또 경기를 하다 보니 이 지혈이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멀리 걷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소유권을 용인대가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볼 바운드 되어져서 얼마만큼 튀어오르느냐 이제 이것은 용인대학교 선수들에게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인조잔디 피치마다 이 바운드 되어서 튀어오르는 각기 틀리기 때문에 네. 이거 상당히 용인대학교 선수가 유리하겠죠. 자, 정면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패스가 너무 길었네요. 지금 달려 들어가는 선수를 봤거든요.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뒤에 공간을 노려보겠다는 그런 의도는 매우 좋았어요. 네. 네, 그게 약점 공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앙대학교 수비가 많이 좀 내려앉아 있다는 건 조금 더 정교해야 된다는 거죠. 저런 뒤에 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나온다면요. 네. 자, 미드필드에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용인대가 상당히 좋은데 그렇습니다. 역시 또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연결이 되고 강력한 슈팅까지 나오는 이런 장면이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안 나오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과연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팀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느냐. 네. 이제 후반전에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팀 에너지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많이 썼다면은 문제는 최덕주 감독이 생각한 대로 후반전에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용인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또 중앙대학교가 참 잘 버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페널티리아는 상대가 거의 공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점에서는 골 점유율이 높습니다만 네. 득점할 수 있는 공간에 이 오재윤 공간에 가운데. 예. 여기는 이제 막아주고 지키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데이터를 보면 역시 골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 팀이 이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또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하는 팀, 그리고 또 잘 지킬 줄 아는 팀이 이기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뭐 당황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중앙대학교 성적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많은 상위권의 어떤 성적들을 내다 보니까 이걸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최덕주 감독의 지시도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스스로 안다는 거거든요. 감독의 표정이 지금 뭐 급한 거 어디가 없어요. 밀리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앙대가 밀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최덕주 감독이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찬스는 또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팀에게 또 상당히 유리한 찬스인데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중앙 수비 이제 수비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자, 정영 선수가 찬 것이 또 나옵니다. 다시 정영용이 공을 잡고요. 이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 기록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를 꺾은 아주 정말 결승을 전인한 선수죠. 네. 정영 선수가 정말 자, 정말 요거예요. 영웅이 요겁니다. 됐다는 요겁니다. 얘기죠. 요거. 시간 달리고 요거. 슈팅까지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반전의 전체적인 중앙대학교 전술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방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앞쪽으로 오고 여기서 장호승 선수가 기다렸습니다만은 역시 또 상대 수비들은 이 장호승이라든지 이시현 선수 이런 선수들을 철저하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용인대학교 이시현 선수가 왼쪽 공격 방향에 있으니까 우측에 30번 고재윤 선수가 네. 수비를 조금 지킬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윙포드로 네. 올라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거 조심해야죠. 지금도 거의 공격 자원을 많이 보면 7, 8명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서 커팅되면 여기서 이제 중앙대학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인데 지금 용인대학교가 저걸 압박을 해내는데 압박은 풀렸어요. 압박 풀렸습니다. 장호승 쪽입니다. 네. 장호승 일단 잡아놓고요. 장호승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중앙대학교 모처럼 또 공격 선수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재영 다시 뒤로 가는데요. 지금 패스를 올렸습니다. 네. 상대 반칙이죠. 다행히 지금 파울을 주심이 지적을 했어요. 이동준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이제 모처럼 좀 공격을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커트가 돼서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파울을 얻었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비에서는 저런 드리블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정면에서 또 장호승이 공을 잡습니다. 돌아서는 상황에서 수비 반칙 아니었고요. 자, 용인대학교. 자,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모처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다시 앞쪽으로 길게 처리를 했습니다. 골키퍼에게 그대로 연결. 자, 용인대학교 미드필드에서 신현석 선수의 모습이 좀 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후방 그러니까 지금요 네. 중앙대학교가 3백인데 이렇게 하면 수비적인 상황이 돼요. 3백이 5백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측면 송준호, 유기선 선수를 내리니까요. 자, 왼쪽 측면 가운데로 연결을 넘어옵니다.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안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나가기 전에 걷어낸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중앙대 정영웅 왼발로 반대쪽 길게 줬습니다. 석상범 선수가 달려가 봅니다만 수비 처리가 잘 안 됐어요. 자, 두 선수의 대결 역시 홍준호 선수 키가 크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헤딩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모두 보면 수비에 대한 안정성은 권역 예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32강 본선에 와서도 보면 네. 4경기씩을 치르는 동안에 실점이 단 3골씩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1점대 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수비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자 이거 게다가 또 8강전에서는 두 팀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로 해서 3골씩 3대0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공교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대학교는 4강전 숭실대학교를 제하면은 3골씩을 다 몰아넣었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그것이 장원빈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자, 장원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왕중왕전에 2골이 되는데 네. 원래 이 선수가 이제 권역 예선에서 5골,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왕중왕전에서는 네. 2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결국 또 이렇게 결정적인 승부에서 선제골, 귀한 골을 터뜨려준 장원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덕주 감독은 업사이드 아니냐 하는데 이제 제일 부심이 잘 봤겠죠. 자, 이 장면에서 아마 이 네. 동일선상으로 지금 제일 부심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찔러주고. 왼쪽 측면 수비수가 일자가 유지가 정확하게 안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장원빈 선수가 전반 중반에 선취골을 기록을 하면서 용인대 쪽으로 이제 자, 이런 상황은 좀 더 급격하게 용인대 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최덕주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볼 점유율, 지배력 뭐 용인대학교에 넘겨주겠다 전반전. 네. 하지만 팀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서 후반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겠다. 뭐 이런 계산이었을 건데 네. 이제 전반전에 먼저 용인대학교가 생각한 대로 득점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이제 전술적인 혼선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축구를 계속해도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반전에 한 골을 내준 팀으로서 만회 골을 빨리 터뜨리는 게 이제 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경기 흐름이라면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몸은 좀 더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네, 이제 심리적으로요.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 선수들은 이거 계속해서 막기만 해도 될 것이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이건 네. 그런 극단적인 전술을 최덕주 감독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시점엔가는 측면 쪽에 있는 송준호나 유기선 선수를 수비 쪽에 내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써야 되겠죠. 승부를 네,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아직까지는 전반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운용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축에 대회 때도 이제 먼저 제 생각에도 용인대학교가 먼저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앙대학교가 추격을 해서 결국은 또 경기를 승부차기로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또 경험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용인대학교 쪽으로 조금 쏠리는 이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대 전적은 결과적으로 중앙대가 나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 기록은 이제 승부차기로 이겼으니까 무승부겠죠. 그렇긴 하죠. 아직 승부를 네. 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선취 득점이에요. 네. 자,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한 번 틀린 것으로 인해서 중앙대학교는 실점을 했고, 자, 이거 지금 만들 집중력 수 있을 것 떨어졌어요. 같은데요. 예. 연결 네. 수비 헤딩 외곽 처리.
자, 오늘은 뭐 이시연 선수나 장호승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네. 역시 중앙대학교의 공격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세트피스 상황에는 용인대학교 골키퍼 한 명 빼놓고는 전원이 10명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아우, 정말 이 이장관 감독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들도 용인대학교라 하면 이런 전술적 운영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 네. 전술을 파괴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이러한 공격에 뒷받침이 되는 또 체력 훈련이 다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자 이거 자, 오랜만에 여기서 왔대요. 장호승 기회입니다. 오랜만에 걸렸어요. 장호승 선수! 그렇죠. 자, 이번에 모처럼 앞도 좀 열려 있었고요. 장호승 선수 슈팅 찬스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정확도가 좀 높아져야 중앙대학교 입장에서 오늘 지금 전반전 지금까지 경기 흐름이라면 네. 뭔가 경기를 대등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저렇게 빗나가게 된다면 경기를 풀기가 쉽지 않죠. 자, 네. 지금 정면으로 아주 좋은 상황이 됐고 툭툭 치고 나가면서 이제 맞춰 놓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 원하는 만큼 이런 찬스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용인대학교를 상대로 중앙대학교가 저런 기회를 그렇게 많이 잡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지금도 장원빈 또 걸렸어요. 그대로 왼발. 자, 자, 지금요. 결국은 이 장원빈 선수를 활용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네. 많이 나오네요. 지금도 업사이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학교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후방 수비수들은 어느 정도 버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볼을 잡는 선수의 시선을 나쁘게 해주질 전방에서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본인들 후방이 저렇게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뒤쪽에 있다가 틀림없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벤치에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후방에서 수비가 버텨내려면 전방의 미들 공격수들이 상대가 볼을 잡았으면 그 시선을 나쁘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뒤를 노려보게끔 시선을 놔두게 되면 수비 못 견뎌내거든요. 그렇습니다. 후방에서 패스 한 번을 찔러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장원빈 선수의 순간 침투가 상당히 좋군요. 자, 여긴 또 중앙대의 공격인데요. 중앙대학교 넓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3선에서 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자, 장호승 트래핑이 좀 길었고요. 자, 용인대. 자, 다시 중앙 앞으로 길게 연결시켰습니다만은. 자, 용인대학교 다시 공 따냅니다. 자, 중앙대학교. 자, 이시현 선수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시현 장호승을 받고요. 그러나 이 패스 길을 받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으로 연결 김민식 선수 앞쪽으로 줬는데 이런 패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스가 이제 여러 번 나오면 걸리는 것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교 연령 선수도 아직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의 연령대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 패스 속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패스 속도를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하는 것들이 좀 눈에 익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지금 중앙대학교는 석상범 선수 그리고 이제 장원석 선수가 조금 올라가 있고 이시현 선수가 조금 내려와 있던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울산대학교의 경기 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에요. 네. 울산대학교하고 할 때는 이제 중앙대학교가 이렇게까지 점유를 상대에게 넘겨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대의 특색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지금 의외로요. 지금 중앙대학교가 글쎄요. 이제 이런 전술을 쓰겠다 이게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용인대학교의 강한 어떤 이 공격적인 성향에 그냥 밀려내려 앉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워낙 지금 용인대학교가 글쎄 많은 동료하고들이 또 용인대학교 본인들 홈이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과연 전후반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조금 숙제이긴 합니다만. 네. 중앙대학교가 반격할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 공격에서도 그냥 좀 허탈하게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왔거든요. 자, 최정 선수가 달려 들어갑니다만은 수비에 걸렸고요. 지금 이제 중앙대학교가 무게 중심을 수비 쪽에 조금 더 많이 두다 보니까 네. 이 선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지금 장호승 선수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미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인대학교 수비들은 그래도 그렇게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지금 용인대학교는 이제 전방 공격수 뒤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미들들이 생기니까. 네. 자, 정창용 가지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중앙대학교의 반격. 아직은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시 또 용인대학교 선수들은 공을 뺏긴 자리에서 그대로 압박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활동량이에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대략 한 10km에서 12km 정도까지 한 경기 뛰면 네. 거리상으로 이제 수치를 계산하면요. 근데 용인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골키퍼를 제외하면 한 10km 이상은 다 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적인 활동량을 한 경기를 보면 대략 한 100km 또는 많으면 110km 뭐 이렇게 보는데 네. 용인대학교 선수들은 100km 이상 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공격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좀 덜 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지속되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이장관 감독도 선수 시절에 보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또 감독으로 맡아서 선수들을 또 그렇게 보면 색깔을 또 본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한테 없는 축구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그렇죠. 있는 축구를 또 가르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 고재훈 선수. 뭐 이 선수가 지금 수비수라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윙포드예요. 네. 거의 안 내려가요. 네. 자, 이게 지금 중앙대학교 기회인데 이시연이 가지고 올라옵니다. 공격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떨어져요 지금. 예. 지금 용인대는 또 수비 다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최재형이 이거 나가고 벌써요. 봅니다. 지금요. 이 고재훈 선수 언제 또 이제 측면 여기 있어요, 또. 뿔빵으로 예. 내려왔어요. 이게 원래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고재훈 선수 참 대단합니다. 이 선수는 뭐 10km는 당연히 넘겠어요. 네. 2학년 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올림픽 김학권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구성하는데 측면 쪽과 중앙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모르겠어요. 이 고재훈 선수도 좀 체크를 하고 있을지. 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활동량도 좋고 볼 처리도 아주 부드럽고요. 여하튼 이 고재훈 선수 주소지는 수비로 돼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은 공격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네. 표현이신 것 같아요. 1대 0으로 용인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전반전 후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고력에서도 자 이거 자, 왼쪽으로 연결. 그러나 자 이거 지금 또 잘못 걷어내서 지금 고태규 선수가 높이는 찼는데 네. 멀리는 못 걷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 이 와중에 공을 또 살짝 따내가지고요. 우준하 선수가 채찍에 처리를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학교도 사고력에서 보면 경기당 득점이 2.78이에요. 네. 매우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제 왕중왕전에서도 보면은 최재형. 연결 안 됐습니다. 4경기 동안에 지금 12골이니까 경기당 득점이 3골로 평균치가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중앙대학교도 득점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 이거 자, 잡아서 왼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석상범이 왼쪽으로 왔는데요. 기술이 뚫고 나오는 과정 고재훈 선수 발 맞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저 석삼범 선수가요. 네. 기술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2학년 학생인데 예선 곤욕 예선에서 무려 6골을 몰아넣고 네. 지금 이번 대 왕중왕전 2골. 그렇습니다. 팀 내 상당히 공헌도가 높아요. 오른쪽 측면에서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왼쪽에 와서 반대쪽에 와서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자, 이런 정지된 장면이 중앙대학교가 또 강한 면이 있어요. 네. 최재형 선수 오늘 이 공격 장면에 여러 번 개입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야무지게 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갖게 하는데요. 포항제철 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선수 최재형 선수가 코너킥을 찹니다. 코너킥 낮게 날아왔는데요. 수비머리 맞고 외곽으로. 이번에 코너킥 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황준호가 걷어내고요. 자, 우준하가 왼쪽으로 이제 또 펼쳐줬습니다. 얼마나 빠른 용인대학교의 속도일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까요? 자, 자, 이거 왼쪽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중앙을 보고 있는데요. 아, 자, 반대쪽. 그러나 각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순식간에 지금 페널티리아 근처에 4명의 공격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거 자, 여기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장호승 공격을 선수. 빨리 마무리해야죠. 자, 빨리. 장호승이 이제 분위기를 네.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오른쪽 측면. 속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정영웅이 가운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로 주고 장호승이 여기서 다시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는 공. 석골 슛! 맞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서 왼발 자, 이거. 반대쪽 띄워주고 높이 뜬 야. 공. 조금 더 정확했으면 아주 좋은 기회 될 뻔했는데요.
장호승 선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만 공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 반격 펼쳐나가는 용인대학교 김민식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보면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온 팀들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개개인들의 이 볼 다루는 능력들을 보면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상대 뛰어가는 동작에 역동작이 걸리게끔 볼을 탁탁탁 접어놓는 그런 장면들을 하며 게다가 또 흐름을 이용할 줄 알지 않습니까? 1대 0으로 용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 중반 장원빈 선수의 득점으로 1대 0 앞서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이 약 10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뭐 경기 그렇게 중단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네. 아주 깔끔하게 역시 대학 지성인다운 그런 어떤 경기 내용 결승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페어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가 나온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자, 오른쪽 자, 이럴 측면. 때 좀 이제 공격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석상범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뺏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용인대학교에 공격할 때는 공격 숫자를 무한대로 늘리는 그런 성향이 있고 네. 중앙대학교는 공격할 때 보면 수적으로 보면 조금 제한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름 이제 적정 인원 그 숫자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용인대학교가 아직까지는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한 3초 이내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숫자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네요. 공격 축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비까지 포함한다면 전형적인 토탈 사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원 네. 공격 전원 수비. 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숫자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용인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영이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네. 자, 여하튼 조금 근소하게나마 중앙대학교의 공격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대학교에서 쓰는 전술 자체를요. 제가 봤을 때는 90분 내내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자, 용인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내려오진 않은 상황인데. 자, 중앙대학교 공격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영웅이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최희원 19세 이하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팀의 또 자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닥으로 나간 공이 굉장히 바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고재현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자, 길게 던져주고 왼쪽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자, 그러나 어디에 공이 가도 용인대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장관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압박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2초 이내에 얼마만큼 좋은 판단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 장면이어서 득점 장면이었는데 장원빈 네. 선수 이 왕중왕전에서는 골을 조금 적게 터뜨렸던 이 선수가 결정적인 자. 골을 넣어줬고 오른쪽에서 김민식 달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슛! 역금을 맞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라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식 선수가 우측에 있습니다만 이 고재윤 선수의 측면의 길을 열어주고 본인이 중앙으로도 들어가고 네. 또 고재윤 선수가 못 올라오면 자기가 측면을 지키고 뭐 이런 어떤 콤비 플레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천에서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고요. 역시 또 김민식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를 합니다. 용인대학교로서는 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자, 항준호 무리로 선수 돌아갔습니다만은 네, 항준호 선수가 중앙 수비 정지된 장면 뭐 들어가서 뭔가 해결할 수도 있죠. 네. 이번 뭐 아직 골은 없습니다만 김민식 선수가 오늘 아주 활약이 좋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곳곳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식 선수고요. 자, 중앙대학교 실점하고 나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공격의 빈도를 높여나가고 조금 있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용인대학교의 압박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전반전에 이 시작과 함께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그대로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자, 5분여 남겨놓고 있는 상황. 이거 이게 지금 심판이 부심이 깃발을 주기 깃발 쓰는데요. 네. 자, 지금 제이브
부심이 길을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설사 골이 들어갔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장호승 선수는 지금 그 깃발이 올라간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려 나갔습니다만은 그 자, 한번 볼까요? 주현민 네. 제2부심이 예, 이 옵사이드가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온사이드 쪽으로 들어와서 네. 저거를 장호승 선수가 뺏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보시면 판단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민 제2부심이 잘 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때 이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왜 그게 또 업사이드냐? 첫골 실점할 때도 좀 업사이드 같은데 그것도 안 불어주고 네. 이건 또 불어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최덕주 감독이 또 120에게 어필을 하는 것 같네요. 오늘날 또 이제 그런 거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VAR인데 그렇죠. 또 이제 모든 경기에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축구 경기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 스포츠가 된 이유도 네. 아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 그렇죠. 세계적인 스포츠가 예. 된 거잖아요. 기술은 이미 예전부터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이 어린 선수들의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재원이 많이 미치지 않는 경기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때렸습니다. 자 뭐 조금 거칠더라도 이러한 공격이 중앙대학교는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제 전반 종반전으로 오면서 중앙대학교의 경기력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유기선 선수가 슈팅을 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의 컨트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서 왼발 슈팅까지 잡았는데 볼이 아웃사이드 쪽에 맞았어요. 네. 저게 약간 좀 인프롬트 쪽으로 감겨 맞았더라면 파포스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좋은 슈팅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이 대학교에서 하면 초, 중, 고, 대학 수만 번의 저런 슈팅 연습을 할 텐데 네. 사실 이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손으로 하는 거면 뭐 던졌을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네. 자, 맞아 남은 시간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오른쪽에서 또 김민식 선수입니다. 자 가운데 연결. 지금은 페널티리 안쪽에서 좀 신체 접촉. 네. 자 지금 또 두 명의 선수 오는데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요. 페널티 박스 부분에서의 주심의 파울이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고마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저 위치에서 만약에 파울이었다면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고재윤 선수가 얻어낸 위치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네. 위치란 말이에요. 앞서 상황을 반칙이냐 아니냐를 논해야 한다면 상당히 좀 예민한 상황이 예민한 발생할 뻔했어요. 상황이었어요. 네. 네. 자, 요 장면은 이제 파울이 맞은 장면이었고, 네. 요 직전 장면에서의 경합이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페널티리 안쪽 같아 보였거든요. 애매한 네. 판정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네. 요 최재형 장면인데 선수의 네, 지금 반칙이에요. 발을 밟았어요. 네. 네, 저건 제가 봤을 땐 파울로 볼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용인대학교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주고 김민식이 왼발로 이거 너무 뚫습니다. 높아요. 높은 공. 네, 골키퍼. 오! 자, 이건 파울이죠, 파울이에요. 네. 네, 골 차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현 선수가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역시 또 아니나 다를까 황준호 선수가 올라왔다 내려가고요. 이주현 선수. 관련팀 다시 한번 양팀 선수들에게 골키퍼가 기회를 쓰러져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은 1분 반 정도인데 여기서 황준호 선수가 네. 위치는 잘 잡았네요. 네. 떨어지는 장면에서 조금 충격을 입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자 근데요 지금 만약에 위치를 충분히 잘 잡지를 못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볼이 좀 애매한 부분에 갔어요. 그렇죠. 골키퍼가 완벽하게 나와서 처리하기 좀 전반전 후반전 아주 정확 가정. 저 장면은 잘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장면에서는 골키퍼가 부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장면이었어요. 볼도 회전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대치하기도 어려웠고. 근데 지금 이주현 골키퍼가 만약에 부상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최덕주 감독으로서 고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골키퍼는 이제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다행히 뭐 표정은 괜찮아 보여요. 일어날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예. 네. 여하튼 굉장히 아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근데 골키퍼가 이제 한번 저런 장면을 경기 중에 겪게 되면요. 네. 볼이 애매한 부분에 볼이 떠들어오면 저걸 나갈까 말까 이 판단이 상당히 괴로워져요. 그렇죠. 한번 상당히 또 부딪혀서 겁이 나기도 하고. 저 데미지를 입게 되면요. 이주현 선수가 지금 또 오른쪽 발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부상을 조금씩 더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사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덜 주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판 이 상황이 또 가만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이주현 선수는 일어나서 네. 최덕주 감독 입장에서도 좀 안심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주현 선수를 교체 카드를 써야 된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텐데. 네. 자, 중앙대학교 오른쪽 앞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보니까 공격 숫자를 중앙대학교가 막판 1, 2분 좀 공격 많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지금 선수들 포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용인대학교에 던지고 지금 이제 또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슬금슬금 뒤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중앙대학교 공격. 용인대 선수들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연결. 왼쪽 측면으로 정창용 선수가 달려 들어갑니다. 정창용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왼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쳐놓고 저걸 뚫어내네요. 네. 지금 자, 올라옵니다. 올렸습니다. 네, 반대쪽에는 기다리는 선수가 없었고 조금 길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네. 네. 골문 바로 앞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장원빈 선수 그리고 김민식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식 선수가 측면 쪽에서 상대 다리 사이로 볼을 빼고 나오면서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네. 그 장면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네. 거제고등학교를 졸업한 3학년 선수. 자, 이번엔 또 오른쪽에서 김민식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터치 하나하나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축구 경기에서 어떤 기본기라는 것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것. 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상대를 제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장호승이 공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자, 왼쪽 앞쪽으로 이시안에게 연결이 됩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잡고 치고 나갈 수 있었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모았던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 0으로 용인대학교가 골 앞서는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장원빈 선수의 골이 전반 중반에 터지면서 1대 0 용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반전 뭐 용인대학교의 점유율 지배력 나타났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강력한 압박. 반대로 좀 중앙대학교에서는 전반 초반에 좀 고전했습니다만 중반전 쪽으로 이제 종반으로 오면서는 본인들의 뭔가 플레이를 살렸던 뭐 그런 어떤 전반전이라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용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2018 유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용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용인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벤치에서 용인대 뭐 여러 가지 주문할 것이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반전에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경기 운영 전술 뭐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장원빈 선수의 모습인데 유리그 이제 뭐 예선을 통해서는 상당히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 왕중왕전에서는 한 골밖에 터뜨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터뜨려줬던 장원빈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좀 최덕주 감독의 작전 지시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수 교체가 있군요. 자, 16번 김주헌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왼쪽 측면에 숨보던 이정훈 선수와 변화를 줬네요. 그렇군요. 네. 김주헌 선수가 이 창원 기계공고를 졸업한 4학년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주헌 선수도 중앙 수비를 보는 그런 이제 자원이었는데 네. 아마 지금 이정훈 선수가 왼쪽 측면이니까 누군가 하나를 왼쪽 측면으로 뺄 텐데 아마 이주헌 선수를 그쪽 자리로 배치시킬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는 고태규, 황진호 선수가 이렇게 보고요. 용인대학교의 이제 선수 이제 후방 3선에 이제 교체가 있었고 최덕주 감독은 아마 선수의 변화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덕주 감독이 뭐 상당히 경험이 많은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남녀를 통틀어서 네. 경험을 했던 이제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드컵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2010년도 지금 이제 여자 17세 이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대표팀이 스페인에게 첫 경기 졌어요. 네. 근데 그 당시 2010년도에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그렇죠. 피파 월드컵 네. 주관대에서. 월드컵을 네. 들어본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감독. 그렇죠. 네. 예. 이제 비록 여자 17세이긴 합니다만 네. 흔히 떠올리시는 이제 뭐 남자 일반부 이게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우승했던 선수들이 지금 여자 축구의 주축 선수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모교의 중앙대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이제 얻고 있고. 남자 국가대표 수석 코치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팀 감독, 대구 FC 그렇죠. 감독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쳐나가는 흰색 유니폼 중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45분 내내는 아니더라도 공격하겠죠 중앙대가. 그렇죠. 네. 이제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승부를 걸기에는 이제 한 골이니까요. 네.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서부터 승부를 걸었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후반 20분 정도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모험적인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요. 자 중앙대 후방에서 역시 용인대 선수들은 뭐 절반 이상이 중앙선을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학교가요 이제 이정훈 선수 왼쪽 측면을 빼면서 변화가 생겼네요. 15번 김민식 선수를 왼쪽 측면 수비로 내려놨고요. 아 그래요? 네, 교체에 들어간 16번 김주원 선수를 미들로 올렸어요. 좀 변화가 생겼네요. 김민식 선수가 전반전에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곳곳에서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전에 이장한 감독 판단은 우측의 고재윤 선수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활용이 됐는데 이제 왼쪽에서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네. 반대쪽 이정훈 선수가 그만큼 이제 공격에서 이제 못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식 선수를 넣어서 좌우를 균형 있게 공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네. 어떤 변화일 수도 있죠. 자 이거 오, 정면에서 네. 여기서 또 공격 기회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정면 찔러주고 자 여기서 짧게 주고받는 패스가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자 왼쪽 앞쪽으로 연결. 황준호 선수가 헤딩으로 해결을 해줬고요. 자 용인대학교 후방에서 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민식 선수가 이제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감독들도 이제 선호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플레이어 어디 포지션을 놔도 본인의 몫을 해내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결승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보면 선수들이 뭐 경고 누적 또는 부상에 노출 못 뛰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학교에서 무한정 선수를 갖출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프로팀만큼 또 이제 선수단의 수준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내는 선수들을 대학 축구는 더욱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중앙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선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주전급 선수들이 한 3명 빠지고 네. 하다 보니까 교체할 마땅한 카드가 지금 이 최덕주 감독은 넉넉치 않아요 지금. 네. 자 용인대학교 패스마스터라고 불리는 김기열 선수입니다. 프로로 갈 것이 이제 거의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자, 띄워주고요. 이거, 네. 네. 자 왼발로 뛰어 나가진 않았어요. 네. 자, 뒤로 떨궈주고 그러나 걷어내는 수비입니다. 중앙대학교. 지금 수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공격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을 따냈는데요. 자 공격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석삼범 선수가 우측 측면에만 있지 않고 끊어 들어가는 모습을 서로 눈이 맞았긴 했는데 네.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곳 이제 경기장에 물을 뿌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볼이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지금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좀 줄어요. 네. 그것도 선수들이 감안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유기선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전반 막판에 멋진 왼발 슛을 기록을 했던 선수인데요. 자 최재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골문에서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띄워줬습니다. 아우, 이거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길어요. 네. 최재영 선수가 오늘 킥의 정확성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기회에 개입이 들고 있고 또 킥할 찬스가 많은데
이것이 좀 야무진 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키퍼를 좀 괴롭힐 수 있고 상대 수비 일자 형태의 그 라인 형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예리한 그런 이 프리킥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직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장원빈이 또 공을 잡습니다. 오늘 골을 기록한 장원빈. 여기서 이제 부심이 반칙을 받고요. 자, 이제는 이 파워를 내는 것도 조금 양팀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저런 위치에서의 파울은 본인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금 이 결승전에 이런 아주 자, 이거 봐요. 이거 넘어옵니다. 이거 넘어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 연결. 네. 그러나 수비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상 이제 다음 골을 넣는 팀에게 상당히 이거 결정적인 상황이 될 위치가- 텐데요. 자, 황준호. 황준호 선수가 황준호?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렇네요. 네. 자, 왼쪽으로 자, 연결시켜줬고요. 이거 신현식까지 들어가면서 그대로 오른발슛. 자, 골절 황준호 옵사이드. 옵사이드 위치에 황준호 선수가 있었네요. 네, 굴절돼서 이렇게 올 줄을 본인은 몰랐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저게 굴절되지 않고 바로 골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신영식 선수의 슈팅이 굴절돼서 황준호 선수가 위치에 있었던 위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원빈 선수가 걸어가고 있는 쪽에 김기열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지금 뭐 엉격결에 황준호 선수가 볼을 잡긴 했는데 저기서 본인이 치고 뛸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죠. 네. 자, 지금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네. 굴절돼서 본인 앞에 오니까 공격에 개입한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뒤쪽으로 떨어지는 공인데요. 자, 중앙대학교 공격 최재영. 자, 앞쪽으로 찔러주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수비 반칙을 끌어내나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그렇죠. 프리킥을 얻어내는 중앙대입니다. 자, 지금 이시연 선수가 볼을 잡아서 본인이 계속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위치에서의 파울은 본인들이 이제는 매우 위험에 노출 많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은 경기의 흐름과 이제 무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경기의 흐름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정용홍 선수의 왼발이겠느냐.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골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재영 선수냐. 오늘 킥의 정확성으로 봐서는 정영웅 선수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는데 지금 한 번에 가네요. 자, 또 한 번 최재영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또 말았어요. 볼의 속도나 이런 건 나쁘진 않는데 네. 0점이 잘 안 맞, 아직까지는 안 맞아요. 그렇네요. 자, 그런 것들이 좀 더 맞기 위해서는 공격 빈도가 좀 더 높아야 될 텐데 중앙대 공격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맞춰지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영 선수도 2학년 학생인데 이제 본연 예선에서 6골을 몰아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야금야금 공격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반전 시작했을 때와 후반전 시작했을 때의 경기의 양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볼 터치 횟수가 조금 전반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격으로 조금 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줬습니다. 정창경 선수 쪽으로 줬습니다만은 수비도 조금 더 한 발 앞에 나와서 끊어주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학교가 언제쯤 지금 공격적인 3백 형태를 쓸 거냐. 네. 요게 지금 이제 오늘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실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측면에 있는 미들 선수들을 조금 많이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마음 놓고 공격 주자를 더 두기도 어려운 것이 용인대학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 주자를 많이 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탈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덕주 감독도 많은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실전에 와서 경기장에 선수들이 그걸 못 풀어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압박할 때 상당히 길목을 잘 지키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이거는 참 중앙대로서
중앙대학교에서는 스스로 어처구니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요게 이상민 선수가 네. 걷어낸다고 한 것이 이동진 선수 얼굴 맞고 바깥으로 나가서 코너킥이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중앙대로서는 이득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뭐 동료 선수 얼굴을 뭐 이게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만은 의도되진 않았죠.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뭔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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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앙대는 빨리 뭐 좀 이상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장면 위기를 넘겨야 되겠는데요. 네. 요게 자 달려가서 아유. 네. 이거는 도와준 겁니다. 이 우준하 선수의 네. 슈팅은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갔어요. 중앙대학교의 애매한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7번의 우준하 선수가 4학년 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대학 무대가 될 텐데 정말 미들에서 부지런하게 잘 뛰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중앙대학교도 공격할 때는요. 측면 쪽의 미들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배치를 이제는 시키네요. 네. 전반전과 다르게 공격자 늘어나 있어요. 네. 자 다시 역습을 해나오는 용인대학교 그러나 중앙대학교가 다시 공을 잡습니다. 최재영이 후방에 내려와서 공을 또 배급을 해줬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앞쪽을 밀어줬습니다. 공격 숫자가 좀 늘어나 있지요. 네, 늘어나 있어요. 네. 네. 전반전에는 중앙대학교가 좀 제한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렸다면 네.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은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 전반전에는 장호승 선수 이름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중앙대는 또 역시 아무래도 이시현 선수 쪽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시현 선수 발끝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장호수 선수나 석삼범 선수에게 연결, 네. 또는 이제 석삼범 선수가 또 연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중앙대학교의 경기당 득점이 권역 예선에서 2.78을 유지했듯이 네. 오늘 경기도 그런 득점이 나오는데. 이제 역시 뭐 추정호 선수나 공호원, 이지용 뭐 이런 어떤 주전급 선수들의 공백이 어쩔 수 없이 뭐 최덕주 감독은 별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네. 봤을 때 느껴지는데요. 자 이거 자 오른쪽 측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자 수비가 좀 잘 막아서 좋습니다. 이동진 선수의 좋은 수비였어요. 자 그러나 용인대학교 공격이 또 계속되는군요. 오른쪽 거기서 측면 또 뺏었어요. 네. 압박에서 뺏어서 또 뺏기면 또 뺏고. 어딜 가도 숫자가 많기 좋죠.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잘 풀렸네요. 이제 풀렸습니다. 풀려났어요. 네. 네. 중앙대학교 이제 풀었는데 여기서 이게 또- 연결이 안 좋아요. 정경훈과 최재영의 호흡이 맞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중앙대학교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 석상범 쪽입니다만 수비가 머리로 해결. 자 뚫고 나옵니다. 태클 공 잡아내고요. 중앙대학교. 자 오른쪽에서 여기서 걸립니다. 중앙대학교 이 패스 한 번에 자 1대1 할까요? 네. 1대1이 될까요? 여기서 1대1 신현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시간 놓쳤어요. 자 김민식이 돌아 들어가는데요. 김민식이 이제는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측면 쪽에서 활동이 좋으니까 이제 우측에 있던 선수를 측면 수비로 내려놓고 네.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한 골 앞서고 있으니 적당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게 지금 이제 이장관 감독이 이게 홈이고 많은 지금 동료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 취하면 안 되겠죠. 네.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술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예요. 네. 네. 아주 냉정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자, 오른쪽 측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송준호 선수가 오른쪽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김민식 선수가 이제 그쪽을 막고 있습니다만. 자, 반대편에 적절한 공격 숫자가 있긴 있어요. 자, 정경홍 왼발로 강도 넣어줬습니다만은 수비가 헤딩으로 외곽 처리. 최재영이 앞쪽 찔러주고 자 여기서 자, 돌아갑니다. 이거- 돌아서 그대로 슛! 오! 좋은 슈팅까지 연결됐습니다. 역시 이시현 선수. 그렇죠. 예. 언급을 이미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이제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측면 쪽에 있긴 합니다만 저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중앙에도 있고 뭐 다양한 공간을 움직이는데 네. 뭔가 잡으면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준결승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이시현 선수,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선수인데요. 잡아서 재치 있게 잘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가지고 나오면서 슈팅까지 연결. 괜찮았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경고 나오겠어요. 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삼범 네. 선수가 지금 고의로 붙잡았거든요. 예. 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퇴장을 당하지 않는 한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칫 또 퇴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석상범 선수는 또 공격에서 이제 뭔가를 또 풀어내야 하는 선수인데 자,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후반에 위치를 바꾼 김민식이 가운데로 주고 용인대학교는 정말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팬들을 의식하는 그렇죠. 예. 예. 이장관 감독과 오늘 경기 전에도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팬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대학 축구지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매우 바람직한 그런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자, 이거 반대편에 석삼범 이시연 있어요. 선수입니다. 반대편에 이시연. 이시연에게 옵니다. 이시연. 이시연 이시연 반대편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이거 다시. 뭡니까? 이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 제가 순간 그래버리고 말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최지영 선수는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네. 본인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완벽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흐트러져 있던 지금 용인대학교 수비가 정비를 하는 그런 최지영 상황이 선수가 됐거든요. 공을 잡을 때까지는 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이제 위치를 벗어났기 네. 때문에 열려 있었던 자, 이 상황이거든요. 장면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돼요. 열렸거든요. 자, 잡아서 그럼 때려야 때리면 된단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벌려주면 이제 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받을 준비도 안 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비는 또 정비를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중앙대학교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은 이쯤 흘렀을 때 후반 중반쯤이 됐을 때 동점골이 터져준다면 경기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축의 연맹전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추가 만났을 연맹전이 때. 그랬습니다. 네. 네. 선제골을 용인대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만회골을 그렇죠. 기록을 하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승부 그리고 이제 중앙대가 이겼었던 그렇습니다.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장관 감독도 그게 머릿속에 좀 남아 있겠죠. 예. 그래서 한 골 더 도망가서 아예 2대 0을 만들겠다. 네. 하지만 최덕주 감독 입장에서는 그거 축의 연맹전 때 그 장면이 있었지 그런 생각.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선수 뛰었었으니까요.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험을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횡패스라기보다는 종패스에 가깝게. 그렇죠. 네. 저런 패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자, 정영웅이 공을 잡습니다. 중앙대학교 확실히 공격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정영웅 오른쪽으로 내주고 송준호 반대쪽으로 띄워줬습니다. 이건 좀 이것이 아쉬운데요. 네. 공격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조금 더 빨리 잡혀주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준호 선수도 이번 대회 끝나면 이제 프로로 갈 예정인데 그래요. 이런 판단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기회를 누립니다. 신현식 선수 왼쪽 측면으로 내주고요. 일단 측면 쪽에서 저기서 김기열. 어떤 크로스의 질이 나오느냐인데 패스가 좋고 어시스트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 김민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수들이 또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다 갖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용인대학교 선수들. 자, 왼쪽에서 김기열. 좁은 공간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네. 아주 짧은 패스임에도 계속 공을 살려서 점유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앙대학교 살아 있어요. 예, 계속 공격합니다. 신현식 예. 들어갑니다. 자, 정면으로 연결됐고요. 여기서 뺏기네요. 자, 중앙대학교 빠르게 이제 역습으로 연결을 시켜 나옵니다. 장호승 선수가 이제 공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정창용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속도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백업 요원이 얼마만큼 강한 게 굳혀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네. 5명까지 교체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체 카드를 썼는데도 팀 전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면 팀의 활동량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기서는 위험해요. 정영우 다행히 공을 지켜냈습니다. 다행히. 정영우. 이시연 이거 보세요. 이시연 이거. 그대로. 아, 자, 잘했어요. 이번에 또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시연에게 연결이 됐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잘했어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볼 컨트롤 잘해서 한 번에 수비 접근하기 전에 슈팅 가져가겠다는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슈팅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저 정도까지의 판단은 매우 좋은 판단이었다. 정영우 네. 선수가 오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 또 워낙에 좋은 선수기도 합니다만은 이시연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앞서 더 좋았던 기회에서도 이 이시연 선수가 공을 잡았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중앙대학교 쪽에서는 뭔가 조금 더 모험적인 공격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점을 지어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한 같은데요. 20분 이제 지난 시점이니까요. 네. 10여 분 남겨놓는다면 이제 마음이 좀 굉장히 부담이 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뭔가 좀 모험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돼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용인대만큼이나 이제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번에 올렸습니다. 조금 높아요. 이시연 쪽인데 걷어냈고. 자, 최재영. 자, 그러나 걷어냅니다. 오, 예. 자, 오른쪽으로 올려주고요. 오른쪽에서 송준호 공을 잡습니다. 중앙대학교 송준호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최재영 두 명의 수비. 송준호 앞쪽으로 찔러주고 이시연 이쪽에서 받습니다. 용인대학교. 자, 태클로. 자, 지금 뭐 상당히 투지 있게 경기를 하는 중앙대학교 그렇죠. 선수들인데요. 전방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용인대학교처럼 지금 중앙대학교가 전방 압박을 해요. 네. 자, 이시연이 앞쪽 달려갑니다만은 송준호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중앙대학교 선수들의 집중력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자, 네.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결실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앙대학교가 동점골 가져간다면 살려냈어요. 예. 그러나 골키퍼에게 가는 공입니다. 자, 이런 이제 투지가 동료들을 자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 흐름이라는 게요. 지금 1대0에서 중앙대학교가 넣으면 1대1 균형을 맞춘 것뿐인데 네. 경기의 흐름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중앙대학교가 훨씬 좋은 리듬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프로 지금. 그린다면 네. 이제 또 전혀 다른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김민식이 앞쪽으로 주고 왼쪽에 김민식과 신현식이 경기를 펼치는 것이 또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김민식 선수가 조금 전반에 비해서는 이제 공격 참여가 적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중앙대학교가 전반에 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준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이 올려오니까 네. 그쪽 공간을 좀 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중앙대학교 정영웅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에 송준호 쪽을 봤습니다만은 김민식 선수 머리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후방에서 공을 돌리고 있고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장우승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나가는 공이네요. 자, 장우승 공을 뺏겼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용인대 선수들 공격수들이 펼치는 몸동작과 또 위치 다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용인대학교 진영으로 많이 좀 포진시켰어요. 네. 확실히 승부를 걸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뭐 점차가 한 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잘 풀렸어요. 네. 지금 압박되기 전에 패스하고 압박되기 전에 패스하니까 이런 거 카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몸동작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자, 반칙.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드밴테이지 줘서 그 공격이 마무리된 이후에 경고를 줘도 되는데 네. 지금 왜 여기서 경기를 끊느냐 이제 이런 불만일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시현 선수와 최지영 선수도 약간 이제 동선이 좀 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후반 들어서 이제 정영웅 선수가 경기를 상당히 잘 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대학교가 공을 잡고요. 자, 요거 자, 걸어서 걸렸어요. 나갑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오른쪽 자, 잘 측면 선수가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눈빛은 교환을 했어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네. 용인대학교는 22번 선수 진세민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자, 일단 중앙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먼저 있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네. 들어갔고요. 자, 석삼범 선수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김현우 선수는 전국체전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태로 봤는데, 네. 김현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부상이 있는 선수를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또 그만큼 저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측면 쪽에 석상범 선수를 빼고 지금 17번 김현우 선수를 넣어서 네. 어떤 공격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그다음에 진세민 선수가 또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모두 공격수를 바꿨는데요, 양 팀 모두.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키워드는 공격입니다. 수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 팀은 22번을 뺐고 한 팀은 22번을 더했습니다. 진세민 선수도 지난 이제 그 숭실대학교 경기 때 교체 투입됐어요. 네. 근데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던 선수니까 네, 저 선수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가운데 떨쳐. 자, 정영웅이 가운데로 줬고요. 자, 정영웅이 다시 봤습니다. 정영웅 오른쪽으로 연결. 여기서 이걸 잡지 못하는데요. 이시현이 마지막에 밀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럴 거예요. 전방의 공격수 진세민 선수의 변화를 준 것은 이장관 감독은 계속 공격 숫자를 누리니까 그래도 진세민 선수가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격수란 말이죠. 네. 어떤 그런 것을 포석에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테크니컬 에리어 그쪽 부분에서 부지런히 전반전부터 뭐 이장관 감독은 경기를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장관 지금. 감독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널티 안쪽에까지 들어왔던 공을 황준호 선수가 바깥으로 나와서 걷어냅니다. 자, 지금 이제 후반전 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전반전에 용인대학교가 했었던 그런 흐름, 이제 후반전에는 중앙대학교가 조금 더 공격적인 흐름 이렇게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 과연 중앙대학교가 성공을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인대학교 이걸 견뎌내고 카운터를 한 방 때리느냐인데, 자 이거 요. 자, 여기서 역습을 나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끊어냅니다. 뭐 반칙을 할 때 하더라도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보이는 중앙대학교 수비들이었습니다. 중앙선상에서 프리킥인데요. 자, 용인대학교 가지고 나옵니다. 자, 뒤쪽에 잘 봤어요. 네. 자,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세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등을 보이고 측면 빠지니까 중앙대학교 수비수들이 그걸 추격을 안 했어요. 네. 네. 그건 뭐 이 수비수들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요. 자, 컨트롤 좋아요. 네. 자, 이시현이 가지고 컨트롤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거. 자, 그대로 슛! 이번에 좋았습니다. 공을 접어내는 과정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날카롭게 슈팅을 때렸는데, 자, 지금 뭐 이시현 선수 그야말로 골 컨트롤 좋고 잘 꺾어서 슈팅 마무리까지. 네. 김동원 골키퍼 방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딱 꺾어서 나를 세워서 오른발 슈팅. 파포스트 보고 때렸는데 저걸 또 잘 쳐냈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시현 선수에게 상당히 이게 접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아주 부드러웠잖아요. 네. 네. 자, 기회를 또 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16분 뭐 17분 조금 안 됩니다만 중앙대학교로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네. 예, 중앙대학교가 지금 전반전하고 전혀 다른 전술적 상황을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카운터를 안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정영웅 반대편 잘 반대쪽 열었어요. 좀 열려 예. 있습니다. 지금 넘어졌는데 그냥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후반전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는 양 팀의 이제 공격 점유율이 상당히 대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장관 감독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나오지 않을 팀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공을 가지고 나옵니다. 중앙대학교. 자, 정영웅. 예. 송준호가 발을 댔는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정영웅 선수가 이제 가운데서 열쇠를 쥐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웅 선수가 얼마만큼 또 이 플레이가 살아나느냐도 상당히 중앙대학교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최덕주 감독도 상당히 좀 믿고 있는 미들이었잖아요. 네. 예. 자, 이시현 선수가 공을 빼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반칙으로 이제 걸렸습니다. 최재영 선수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시현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용인대학교에 골문을 위협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어순이나 정확하게 뭐가 아직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앙대학교 정영웅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정영웅 왼발로 자, 정면에서 돌면서 슛! 자, 좋은 찬스를 제대로 노렸습니다. 슈팅이 이제, 아쉽게 예. 나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대 못 맞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코너킥으로. 이제 최덕주 감독은 이제 뭔가 골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뭐 글쎄요. 이런 생각일 거예요. 네. 예. 자,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자, 뒤쪽에서 수비 머리 맞고 나옵니다. 자, 요건데 누가 빠를까요? 자, 이게 누가 이제 빠를까요? 누가 역습이 빠를까요? 어떻게 누가 될까요? 빠를까요? 수비가 빨랐습니다. 예. 지금은 우준하 선수가 찬 공이 선수 얼굴에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시현 선수요. 네.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는데요. 너무 좀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볼을 맞았기 때문에 네. 자, 괜찮을까요? 앞서는 또 같은 팀 동료들끼리 찬 공이 얼굴 맞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또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만 약간 웃음기가 있는 걸로 봐서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예. 저럴 때 약간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인 어떤 큰 충격이. 예전 건국대학교 감독했던 이제 이상윤 다시 한번 우리 양팀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에게 박수를 1998년에 월드컵 나갔을 때 이 굉장히 플레이가 안 좋았는데 이 연습 중에 공을 세게 맞았다는군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이런 얘기를 그럴 수도 하는 걸 있죠. 들어봤습니다. 예. 뭐 판단이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축구 경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좋은 판단들을 본인도 하고 주변 동료 선수들을 같이 좋은 판단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거든요. 네. 근데 그 판단이 나쁘게 되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이제 큰 타박이고 네. 게다가 이게 또 머리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송준호 쫙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김민익 선수가 참 축구진이 높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측면 미드필더도 봅니다만 이제 후반에는 왼쪽 수비로 왔는데 아주 뭐 그쪽을 잘 지키고 있어요. 송준호 예. 선수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김민익 선수가 지금 그거를 다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1대 0으로) 용인대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골 터지고 난 뒤에 이제 50분이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씩 더 바빠져야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중앙대학교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반보다는 훨씬 더 공격에 대한 그 움직임이나 이런 판단들이 좋아요. 후반 중반 네. 이후에는 중앙대학교가 공격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결정을 아직까지 못 짓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더 지속되고 한 7, 8분 정도까지 더 넘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심도로 쫓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남은 시간이 한 12분 네. 정도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상당히 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코너킥인데요. 자, 요게 코너킥. 요게 좋습니다. 높이 뜬 거 골키퍼 아. 펀치. 자, 외곽으로 가는데
한 발 앞서서 우준하 선수가 머리를 댔고요. 외곽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 유리그 왕중왕 결승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은 골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한 골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유리그는 왕중왕전 우승을 2번 차지한 팀이 두 학교죠. 그렇죠. 네. 고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먼저 두 번의 그렇죠. 우승을 했습니다만 연달아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2연속 우승을 처음으로 차지한 학교는 또 고려대학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용인대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긴다면 역시 그 대열에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 경기가 있었던 2008년서부터 지금 11회째를 맡고 있는데 두 번 연속 우승한 대학은 지금까지 두 개 한 대학, 대학이에요. 두 번 연속은 한 그렇죠. 대학, 예. 그리고 두 번 통산 두 번은 우승은 두 한 개 대학. 대학.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합쳐서 두 개 합치면 대학.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용인대학교가 그런 이 정말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지. 네. 그 지금 오늘 한 이게 발 앞에 와 있습니다. 한 발 더 다가서 있어요 지금. 네. 뭐 오늘 여러 차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인대학교 상당히 그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전에 또 이 김병수 감독 시절 영남대학교 축구가 또 상당히 그 매력적인 축구다 이렇게 또 그렇죠.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포항 유스 선수들을 영남대학교로 많이 보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주축의 어떤 거기에 이제 이 전략과 전술이 있었고 아주 또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네. 아주 정말 재밌는 축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동호인 축구를 시작해서 이게 지금 네. 최강의 대학팀을 만들어놓은 이 과정. 그리고 물론 이 이제 축구를 거기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급격한 변화가 오는 일정한 시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재밌는 축구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뭐 나가고. 이렇게 이제 네.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장관 감독도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대학에만 꼭 있는 건 아니겠죠. 이미 또 뭐. 명장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뭐 대표팀도 맡을 수 예.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 본인의 모교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교 출신이 오기에는 아직까지 용인대학교는 그 아직은 이제 축구의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질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요. 네. 오늘 더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돌아왔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간은 9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후반 들어서 특히 중반 이후에는 현저하게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전국 체조 잘 열어줬어요. 잘 열어줬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송준아 짧게 넣었어요. 넘어갔다. 이시현 네. 예. 아, 자 다시 지금 조경 선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수비에 걸렸고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왠지 좀 트라우마가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앞서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자꾸 떠오르네요. 네. 아직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해요. 네. 지금 또 용인대학교의 주장인 고태규 선수죠. 넘어져 있네요. 허벅지 쪽에 좀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네. 것 같네요. 경련이. 그럴 수 있죠. 예, 상대팀 이제 정용 선수가 경련에 이 문제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못 뛸 것 같다는 사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 이제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지금 정용 선수의 무릎이 허벅지 쪽에 닿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참 주장 완장을 네. 이제 건네주네요. 고민인데요. 네. 예. 자, 선수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태규 선수는 이제 들컷에 실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7번 선수 김동범 선수가 대신 나오는군요. 고태규 선수는 수비수고 김동범 선수는 공격수인데. 공격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또 위치 변화를 또 줄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지금 김동범 선수를 수비에다 갖다 놓기에는 그 체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지금 16번 김주원 선수를 그쪽으로 배치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김주원 선수가 중앙 수비를 보는 선수니까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고태기 선수는 이제 4학년이니까 네. 참 몸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자, 이거 누가 빠릅니까? 자, 골키퍼가 아. 예 거의 선상까지 나와서 네. 보답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숫자가 지금 중앙대학교가 한명 적어요. 예,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예, 이제는 뭐 더 모험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고태규 선수는 이미 이제 들것에 실려서 물러 나왔고요. 자, 지금 김동범 선수는 공격 진영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16번 김지원 선수가 미들에 있었는데 그 고태규 선수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원래 이제 그러네요. 그 위치를 봤으니까요. 네. 자, 송준호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이시헌 이거- 가운데로 연결. 지금 중앙 수비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는 네, 네. 상당히 좋은 찬스였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네. 예. 자, 지금 이 크로스도 상당히 질이 높지 좋았어요. 않았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하나의 팀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시현 선수가 측면 쪽에서 저 정도 속도로 달려가고 저 정도 볼의 위치라면 이게 어느 정도로 날아올 거라는 것을 중앙 공격수들이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던 거죠. 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김동원 골키퍼는 아주 예측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시현 선수의 크로스 골키퍼에게 막혔는데요. 지금 용인대 선수가 한 명 또 쓰러져 넘어져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고태규 선수가 방금 전에 이제 큰 부상으로 들려 나갔거든요. 자, 이 선수는 일어납니다. 지금 장원빈 선수인데 4학년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순환이네요. 근데 지금 이주영 골키퍼가 엄살 피지 말고 시간 가다 빨리 일어나라 좀. 침대 축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우, 오른쪽에 자 이거 이거 직접 이게요. 지금 이게 궤적이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이건 네. 의도한 것 같아요. 네. 네. 볼의 속도나 방향성이 지금 이 김동원 골키퍼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송준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크로스 올리기보다는 골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실까요? 반대편 크로스 올리는 척하면서 그대로 골문 쪽을 향했어요. 재치 있는 슈팅을 시도했던 송준호 선수인데 아쉽게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아주 또 그냥- 기가 막힌 네. 상황이 될 뻔했어요. 지금 이 김동원 골키퍼는 완전히 속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선은 크로스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만 송준호 선수의 마음속의 판단은 크로스 올리는 척하면서 골문을 향하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뭐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수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5분이 남지 않은 후반전입니다. 따라가는 팀으로서는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심리적 부담까지 안게 되는 이러한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지금 용인대학교가 이제 위기가 또 몇 차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장원빈 달려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또 한 번 동점골을 주느냐인데. 네. 자, 이거 자, 왼쪽으로 들어가나요? 골키퍼가 네. 한 발 앞서서 잡아냅니다. 김현우 선수가 팔에 붕대를 감고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아직까지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무대에서도 보면요. 기존의 선발 주전급 선수였는데 이렇게 결승전까지 오면 이제 부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스타가 탄생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네. 자, 오른쪽에서 김동범 이 선수가 이제 고태규 선수 대신에 교체 투입된 선수입니다. 갑자기 또 투입이 돼서 얼마나 지금 또 몸이 올라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동범 선수는 지금 지난 상황전에서는 선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던 충분히 네. 본인의 몫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다시. 치다가 안쪽으로 예, 수비가 공을 잡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요 경기를요 어떤 네.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용인대학교가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관전 포인트예요. 네. 지금 내려앉아서 수비로 치중할 거냐. 자, 여기서 자, 이시현. 네. 안 그러면 본인들이 볼을 점유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 네.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거 이시현. 너무 아, 지금 뭐 수비가 워낙 근접해 있고 잘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시현 선수의 킥이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뭐 다 들어가야죠. 네. 지금 2분 중앙대학교 3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코너킥. 자, 이시현 일단, 선수가 예. 끝까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동원 골키퍼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속도 진행 방향이 돼야 돼요. 네. 네, 지금은 낮게 날아옵니다. 자, 이거 자, 뒤쪽에 떴고 골키퍼 펀치. 네. 자,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앙대학교. 아, 그러나 이거 역습 허용합니다. 걸렸어. 자, 왼쪽에서 자, 이거 빨리 나옵니다. 우준하 가운데로 기다리는 선수가 있고요. 우준하 여기서 지체를 했고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다시 역습 나올 수 있는 중앙대학교 정영웅. 오늘 정영웅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네. 반대편에 자, 반대쪽에 자, 김현우 옵사이드 선수가 아닙니다. 김현우. 옵사이드. 김현우! 잡아놨는데 이것이
좀 떴어요. 지금 이 김현우 선수가 교체에 들어갔으니까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전국체전은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 입었던 부상이라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크게 낫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부상 당해서 쉬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해야 되는 회복 시간이 네.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중앙대학교 체육지 입장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어쨌든 뭐 좀 무리하기라도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여유를 보여줬던 최덕주 감독인데 이제 뭐 시간이 1분여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은 답답하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축의 연맹전 때는 뭐 극복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극복을 아직까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기 시간은 지금 이제 정규 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네. 용인대는 이제 또 선수 한 명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시간 지연의 의미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저 교체하는 타이밍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그럼요. 상당히 네.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네. 더 쫓기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또 장원빈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자, 장원빈 왼쪽 측면에서 1대1 상황 살짝 내주고 왼쪽 측면 신현식. 신현식 선택에 걸렸습니다. 자, 중앙대 1분 1초가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용인대학교는요 네. 이제 내려앉지 않아요. 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요 경기 흐름을요. 그렇습니다. 자, 3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뭐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중앙대학교에 상당히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려앉지 않고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남은 시간을. 예. 네. 사상 세 번째로 통산 두 번째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는 팀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뭐 한 발만을 남겨놓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용인대학교 입장. 이거 여기서 장호승 네.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트래픽이 조금 불안했네요. 자, 지금 뭐 이제 이 중앙대학교 벤치에서는 계속 올라가 내려오지 말고 네. 지금 이런 지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후방이 열릴 때 열리더라도 그렇죠. 자, 지금은 넘어갑니까? 해야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살려줘야 됩니다. 자, 김현우. 자, 중앙대학교 공격. 자, 왼쪽에서 이시현 달려 들어갑니다. 이시현 공 잡아내고요. 이시현 일단 뒤쪽으로 냈습니다. 자, 김현우. 지금 뭐 워낙에 수비들이 근접해서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여기 선수 교체인데 그러니까 이 교체 타이밍이 네. 지금 중앙대학교 선수들에겐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송준호 선수가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밀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렇습니다. 네. 자, 신현식 선수가 뭐 잘해줬습니다. 오늘 네. 선발로 들어와서요. 자, 그리고 김혜찬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장호승. 자, 지금 반칙이 아닌가 싶어요. 네, 반칙입니다. 방금 들어간 김혜찬 선수의 반칙. 자, 오른쪽에서 송준호. 자, 무조건 위험적에 올려야죠. 그렇죠. 자, 뛰어줬습니다. 이거 안 돼요. 쪽으로 네. 붙었어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김동원 골키퍼만이 유일하게 관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가고 말았거든요. 자, 중앙대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한 30초 정도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네. 네. 골키퍼는 공을 뭐 바깥으로 굉장히 멀리 차냈습니다. 이제 모르긴 몰라도 한 번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장관 감독은요. 네. 아마 심장이 떨어졌다 붙었다 글쎄요. 붙었다 네. 것 같아요. 또 걷어내는데 이제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공이 되느냐? 용인대가 한 번 공격을 더 할까요? 그러니까 골 점유해서 시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용인대학교 입장에서. 자, 네. 반대쪽으로 길게 김동범이 공을 잡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사실 다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공격까지 심판이 봐줄까요? 아, 경기 끝났습니다. 1대 0으로 네. 전반전에 장원빈 선수 득점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네. 용인대 학교가 승리를 거두고 2018 유리구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중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게인 2015를 이뤄냈고 네. 유리그에서 결국은 2번 우승하는 이 세 번째 세 팀이. 번째 팀이 네. 되는. 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장관 감독 내공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세 팀이 지금까지 이제 통산 2번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있는데 공통점이라면은 모두 같은 감독 밑에서 두 번의 그렇죠. 우승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신재영 감독이랄지 서동원 감독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장관 감독 뭐 이렇게요. 아, 이장관 감독은 네. 이제 모교가 아닌 학교에 그렇죠.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코치부터 아.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감독으로 자기의 색깔을 입힌 축구를 지금까지 또 펼쳐나간 끝에 그 사이에 이제 3년 사이를 두고 2번의 우승을 일궈낸 흔치 않은 대학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인대학교를 뭐 일약 축구 명가로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이 경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용인대학교가 저렇게 축구를 잘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조짐은 계속 발견됐었죠. 최근에 와서 용인대학교의 경기력도 좋았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또 왕중왕전 우승골을 거머쥐는데 중앙대학교도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덕주 감독. 네. 지난 축구대회 때는 이겼습니다만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역시 또 준우승에 멈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육의 가치를 아는 학교 용인대학교 유도대학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축구부는 동아리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야말로 대학 축구 최강팀이 됐습니다.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대길 해설위원 아나운서 최승국이었습니다. 여기는 용인대학교 운동장입니다.